오늘은 모스펫에서의 트랜스퍼 커브하고 아웃풋 커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모스펫 소다를 만들어서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곡선입니다. 이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포화 영역에서 전류가 포화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빌라서치 세츄레이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9장 끝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속도가 포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만 하겠습니다. 모스펫에서 우리 트랜스퍼 커브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많이 측정을 합니다. 소자를 만들고 나서 포프루브 시스템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커브라는 것은 이 드레인 전압을 고정하고 입력 전압, 즉 VGS, 그리고 드레인 전류, 출력 전류를 로그 함수로 표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VDS를 뭐 가령 아주 작게 0.05V로 고정해 놓고 게이트 전압을 스윙합니다. 하면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VDS를 좀 높게 놓고 보고 싶다 그러면 1V로 고정을 해 놓고요.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부터 쭉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트랜스퍼 커브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략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 전압을 스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반전 전자들이 문턱 전압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죠. 반전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더 인가시키면 반전 전자들이 더 증가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전자들이 더 반도체 표면 쪽으로 이렇게 밀집해서 분포하게 됩니다. 대략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펫이라는 것은 y = fx 형태로 표현하면 자 출력이 드레인 전류가 되죠. 그 입력하는 것은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이 됩니다. 우리가 소자를 측정할 때는 이제 이런 관계를 갖는데요. 실제 회로를 구성하면 이 VDS가 이제 출력 전압 형태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트랜스퍼 커브를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먼저 문턱 전압. 문턱 전압은 대략 전류가 이렇게 포화되게 되는 이 시점, 대략 여기를 문턱 전압으로 정하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문턱 전압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전류, 실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 오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퀴즈 커런트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 전압과 오프 전압의 비, 레이시오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턱 전압 아래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상하죠. 문턱 전압에서만 전류가, 여기서부터 전류가 흐를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문턱 전압 아래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서브스트레스 홀드 리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기울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스 홀드 슬롭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전류를 보면 음의 전압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퀴즈 커런트라고 합니다. 기들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터널링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드레인 쪽, 소스 쪽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그러한 것들은 뒤에서 차차차차 이제 하나씩 물리 현상을 고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트랜스퍼 커브가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측정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공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약하니까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공정하고 관련이 있는지 공정을 제어해야 할 수 있는 그 파라메타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자 모델링 하는데도 이러한 트랜스퍼 커브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퀴즈 커런트는 바로 소비 전력하고 연관이 있죠. 전력 소모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오프 레시오, 이것이 바로 껐다 켰다 하는 거니까 이 온이 커지면 고속 스위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로서 우리는 스위칭 속도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회로 설계를 할 때 다 이러한 특성들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트랜스퍼 커브 모양하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웃풋 커브가 되겠습니다. 아웃풋 커브라는 것은 VGS를 고정하고 VDS와 IDS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이트 전압 고정을 하고 이렇게 VDS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러한 모양을 갖고요. 그 다음에 VGS를 조금 더 증가해서 요 전압에서 VDS를 수행하면 이렇게 증가가 되죠. VGS 전압이 증가가 되면 이렇게 IDS도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VDS를 수행하면 대략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널 분포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게이트 전압이 고정이 돼서 자, 채널을 반전시켰습니다. 여기서 VDS 전압을 수행하면 자, 전압이 증가되면 이쪽에 전압이 증가되니까 궁핍층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채널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궁핍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전자 밀도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채널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지점이 핀치 업. 이제 이 지점으로부터 전류가 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바로 지금 이 지점을 표시한 겁니다. 각각의 게이트 전압에서의 요 포화점들이 바로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요 지점에서는 VDS는 VGS-VTH다. 우리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드레인 전압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궁핍층이 더 넓어지겠죠. 채널을 더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전류는 포화된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반전전자가 아주 극소수 존재하고 이때부터 전류는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는 세츄레이션 영역이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리니어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포화점들을 살펴보면 대략 이런 모양을 갖죠.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웃풋 커브는 또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냐. 이러한 포화 전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역 영역에서의 요 올라가는 요 모양,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좋겠죠. 기울기가 바로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채널 길이 변조 효과, 이게 뭐냐면 이렇게 드레인 전압에 큰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 길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짧아지죠. 원래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짧아집니다. 이것을 이펙티브 채널이라고 하는데 유효 채널이죠. 이런 거를 우리 채널 길이 변조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렇게 완전하게 세츄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증가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뒤에서 이제 다시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쇼 채널 같이 이제 채널 길이가 처음부터 채널 길이를 짧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포화 전압도 작아집니다. 그것을 우리 early satu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early saturation 전압도 작아진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뒤에서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커브에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먼저 이 포화 전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채널 모양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요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앞에서는 드레인 전압을 고정했죠. 그래서 트랜스퍼 커브에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이렇게 전류가 포화됐었죠. 그 이유는 인가해준 드레인 전압만큼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커브에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는 이렇게 포화되는 것은 인간 드레인 전압만큼 전류가 그 이상은 전류가 증가하지 않겠죠. 인가해준 드레인 전압만큼 전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류값에 도달하면 이렇게 전류가 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커브하고 이 아웃풋 커브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스펫을 게이트에 의해서 제어하는 소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IDS라는 것은 F, VGS, VDS, 즉 입력값이 VGS와 VDS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업체 같은 데서 또는 대학원에 가서 이제 모스펫 소자를 만들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태그라는 게 있어서요. 이제 태그에 이런 테스트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VDS 입력하고 나서 VGS를 수행해서 IDS를 봅니다. 또는 VGS를 고정하고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VDS를 수행해서 IDS를 측정하고 그래서 트랜스퍼 커브, 아웃풋 커브를 얻어내는데요. 실제는 모스펫은 이제 회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이 VDS라는 것은 이제 출력 전압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드레인단의 회로를 구성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회로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드레인 회로 저항을 R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회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드레인 공급 전압을 VD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로에 있는 드레인단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VDD라 그러고요. 그래서 회로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드레인 출력 전압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드레인 출력 전압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VDD는 드레인 공급 전압이다.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회로 저항은 일정하죠? 그래서 이 ID가 변하면 이 전체 값이 변하게 되겠죠? 이게 크게 변하면 이 값도 크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이트 전압 변화량 대비해서 드레인 전류가 크게 증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 전체 드레인 출력 변화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 변화량 대비해서 드레인 출력 전압의 이 절대값, 이 변화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면 이게 바로 뭐죠? 입력 대비 출력이 커지니까 바로 증폭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대표적으로 이 전압 증폭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형 영역에서는 출력이 낮죠. 그래서 포화 영역, 전류가 최대까지 간 포화 영역에서 증폭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모스펫은 게이트, 즉 입력 전압에 의해서 제어하는 소자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게이트 입력 전압이 되는 거고 출력 변수는 IDS, VDS가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화 영역에서 우리 전류가 포화된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포화 영역에 들어가면 여기에 반전 전자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랬죠. 크게 감소하는데 이게 반전 전자가 감소하니까 실제 전류도 감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전류는 포화된다 그랬죠. 우리 전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단위 전하량,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죠. 그 다음에 전자의 농도, 그 다음에 전자의 속도. 이거 앞에 3장에서 배운 겁니다. 전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고정값들입니다. 고정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속도가 포화가 되기만 하면 이 I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즉 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속도 포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채널 길이하고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채널에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속도가 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전기장 이 셋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일렉트릭 필드는 D분의 V죠. 여기서 D라는 것은 이 채널 길이 L이 되는 거고요.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인가해주는 포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 어떻게 배웠죠? 이 일렉트릭 필드가 8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센치 정도가 되면 속도가 포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채널이 길어지면 이 포화 전압도 커지는 겁니다. 채널이 길다고 해서 포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포화 전압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일렉트릭 필드만 있으면 속도가 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대략 이런 거 배웠었죠? 이렇게 속도가 포화되는 겁니다. 포화되는 시점이 대략 8 곱하기 10의 4승이다. 그래서 5승 정도가 되면 이거 완전히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드레인 전압을 계속 강하게 인가하면 이게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포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거보다 더 강하게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 극소수 존재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열속도로 포화되죠. 따라서 전류도 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커브에서 전류가 포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면서 전자의 속도가 포화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에 극소수 존재하는 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전자가 속도가 포화되기 때문에 전류가 포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속도 포화에 대해서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엔 이 정도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